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40 서울 플랜, 우리가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개발 계획 현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지역의 개발 현황들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040 도시기본계획 23년 2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기후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현황들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자문단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계획은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약 4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시대상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반영한 것을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입니다. 이런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은 우리 구독자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숙지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책자는 꼭 정독으로 한번 다 훑어보시고 검토하고 체크하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40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하면서 보행로 일상,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공원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이런 생활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 일상권이라고 해서 집에서 걸어서 직장과 그런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한 곳에 다 밀집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두 번째가 우리가 지천, 그러니까 한강변에 대한 개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높아지려고 하면 물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 템스강이라든지,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 허드스강이라든지, 이처럼 물과 수변과 인접되어 있는 도시들이 도시 성장력이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이라는 큰 물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을 남북으로 딱 정확하게 나눠서 가운데를 한강이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강의 이점을 살린다라고 하면 도시 경쟁력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40 기본 계획에도 이런 한강변과 또 한강변을 이루는 4대 지천이 있습니다. 탄천이라든지 중란천, 그리고 안양천, 홍제천이라는 4대 지천이 있는데요. 이 4대 지천에 대한 개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계획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대 지천 그리고 한강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중랑천과 탄천, 홍제천, 안양천, 이렇게 지역 중심의 4대 지천은 수변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요. 한강 같은 경우는 수변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 그러니까 도시 강화를 위한 한강변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한강변 라인 지역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70층,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1500%까지 준다고 하죠.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라든지 압구정동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고층의 스카이라인으로 만들면서 또 일괄된 고층 라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도시 환경에서 맞지 않겠죠. 그래서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좀 체계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한강변 같은 경우도 이런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많은 한강변과 인접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들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강변이라는 지역을 우리들 많이들 관심 갖게 된 이유도 결국 이런 개발 계획들에 대한 한강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접근하는 건데요. 한강변이라고 하면 서쪽 지역부터 망원동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합정동 모아타운, 그리고 여의도의 재건축, 동부 이촌동 재건축이라든지 흑석동 재개발, 그리고 반포 재건축,
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또 압구정동 재건축, 또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자양동의 신통이라든지 구이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한강변 라인으로 인접해 있는 이유도 한강 르네상스에 의한 개발 계획들에 따라서 이런 재개발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강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촘촘한 라인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지역들을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같은 경우는 그 토지의 가치 때문에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투자라든지 거주의 입장에서 매수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한강변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4대 지천에 대한 개발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대 지천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4대 지천 중에 강남을 지나고 있는 탄천 같은 경우는 잠실 운동장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코엑스와 연계되어진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수서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변과 같이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천을 이용해서 한강까지 접근할 수 있는 라인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대형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지가 상승이라든지 부동산의 가치 증가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쪽으로 보면 중랑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물재생센터 개발이라든지 또 송정동 모아타운이라든지 면목동 재개발이라든지 또 이문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또 중화동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 그리고 월계동 모아타운이라든지 미미삼 재건축 그리고 강운대 역세권 개발과 창동 차량기지 역세권 개발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주변 지역으로 상계동 재건축까지 이렇게 중랑천을 이어지는 라인으로 많은 재건축, 재개발들 그리고 대형 개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양천 같은 경우는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양평동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신도림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광명이긴 하지만 철산주공 그리고 하안주공의 재건축이라든지 독산동 시흥동의 신속통합 또 모아타운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안양천 라인 부분의 개발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로 차량기지가 뭐 이전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구로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 이슈라든지 그리고 독산동의 공군부대 개발이라든지 이런 독산동 지역의 개발 계획들도 결국은 안양천과 연계된 개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4대 지천 중에 홍제천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홍제천 지역 같은 경우는 홍제천을 둘러싸고 그 주변 지역으로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흡수되어 있는데요. 특히 성산시형 재건축, 그러니까 한강변과 마주치는 홍제천 입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산시형의 재건축이라든지 성상동 모아타운이라든지 연희 1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난가자동의 신속통합 개발이라든지 연희동 공공재개발이라든지 홍은 5구역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3080 도심 공공 재개발의 홍제동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안산 모아타운 그리고 유진상가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홍제동 신속통합이라든지 홍은동 신속통합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들이 홍제천 주변 지역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홍제천을 지나다 보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부순환로를 타고 가다 보면 홍제천 폭포, 인공폭포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카페라든지 또 문화, 여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번 벚꽃이 폈을 때 안산 벚꽃 축제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을 즐기고 했는데요. 그만큼 수요들, 사람들을 모여들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아마 이런 감성, 수변 감성 개발의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한강변 또는 4대 지천에 대한 수변 주변 지역을 하나의 공간과 걷기 좋은 거리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서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서의 개발 계획들도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유진상가 개발 또 중랑천의 창동, 광운대 개발이라든지 탄천의 개발 그리고 우리 안양천에도 이런 개발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업무지구에 대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개발 계획까지 많이 잡혀 있는 것이 수변에 대한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한강변 자체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4대 지천
시청 쪽으로도 한번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의 변화 모습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40 서울 플랜에서 4대 지천과 한강변, 그러니까 수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2040 도시기본계획의 세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어떤 지역들이 앞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지역의 투자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